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Believe It 프로그래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는 조금 짧게 진행을 하겠지만 좀 좋은 주제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크로스핏에서 그 리커버리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퍼포먼스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장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그 한국에서 핫한 에어웨이브 에어웨이브는 이제 승조 코치님께서 한번 사용하시면서 그냥 경험 정도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에어웨이브 옛날에 써봤고 그리고 이번에 마이애미 와다플루자 하면서 또 하나 랄프 코치님도 갖고 계시네요. 네, 하나 준다고 해서 다시 사용해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승조 코치님 경험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2021년도에 접해가지고 벌써 4년이 됐네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 리치 프로닝이 쓰는 거를 보고 저희도 이제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해봤는데 그 효과가 이제 숨이 잘 쉬어지는 거 그리고 뭐 근력 증가, 지구력 증가 이렇게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쓸 때 숨이 잘 쉬어진다는 거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내가 계속 입에서 이렇게 깨물고 있으니까 힘들 때 약간 정신이 분산되는 점 그런 게 일단 첫 번째로 좋았고 이게 이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익숙해지니까 숨을 쉬는 그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그 지지대 밑에 혀를 대면은 기도가 그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실제로 사용법이고. 그래서 네, 이제는 무조건 에어웨이브를 끼고 모든 운동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좀 긴 와드 할 때 그 정신을 잡을 때 그리고 호흡을 조절할 때 정말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랄프 코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시나요? 네, 저도 똑같은, 네, 음, 후기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피팅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음, 네,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잠깐 뭐, 저는 에어웨이브 관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 부분이 그 아랫니 뒤쪽으로 가야 돼. 이게 아랫니 위로 있으면은 안 돼요. 이 부분에 어, 이렇게 혀를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래야지 네네. 기도가 열리는데, 만약에 얘가 이빨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은 이 혓바닥이 이게 밀 수 있는 닫고, 게 없어가지고 기도 열리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피팅하실 때 음, 정말 잘하셔야 돼요. 네. 이게 많은 그래서 이거 분들이 그 맞아요. 빨간색 지지대 위에 혀를 올려서 쓰는 네네,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나가 맞아요. 너무 잘 그러면은 못해. 오히려 불편하던데. 기도가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져서 더 안 좋고 일부러 더 무조건 힘들게. 방금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팅을 잘해서 혀를 그 밑에다가 둬야 효과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리커버리도 씁니다. 네네네, 리커버리 네, 그 맞아요. 수면도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는 지금 특히 숨이 아니라 잠에 대해서 좀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크로스핏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직장인들도.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그 리커버리 입마개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어웨이브도 있으니까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거 에어웨이브랑 비슷한 어 그런 마우스피스는 있어요. 자면서 사용하는 거. 근데 음, 이제 효과는 그 이 턱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기도가 눌리면서 코를 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숨을 잘 못 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잘 때 등으로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데 이제 그 마우스피스를 쓰면은 이제 턱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잡아주기 때문에 네, 더 숨을 잘 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리커버리도 네,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우스피스 에어웨이브도, 네, 한번 사용 안 해보셨다면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장비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만큼 심리적인 효과라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은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마테크라고 해서,
그 바지처럼 이렇게 입는 리커버리 장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은 다음에 뭐 설정하면은 이제 그 공기 압박으로 이렇게 근육을 조금씩 눌러주는 좀 마사지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네, 그 장비는 이제 좀 많이 비싸죠. 미국에서도 한 1200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불? 그 정도. 근데, 한국에서 어, 뭐 다른 브랜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테크놀로지는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안에 있는 젖살을 조금씩 빼면서 혈액순환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항상 알배겼을 때 쓰면은 정말 괜찮아진다라는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그 논문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효과가 있나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진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말 그 근육 안에 있는 젖산이 빠졌나 그거를 측정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똑같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느낌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만약 대회에 나가면서 그렇게 그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저는 항상 사용하려고 하는 네 측입니다. 승종 코치님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 저는 정말 사용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한 음, 번도 못 써봤어요. 네, 주변에 한국에는 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랄프 코치님은요? 사용해 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음, 음, 네. 정말 그냥 음, 그 세션 중간에 훈련하고 음, 그거 끼고 한 30분간 낮잠 자면은 딱 좋아요. 그럼 딱 일어나면 엄청 어, 개우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음, 해보고 노마텍도 싶어요. 예, 좋은 장비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딱히 이렇게 네, 직수입 음, 이런 거를 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레드라이트 테라피라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활 측에서 많이 사용을 했다가 이제는 좀 퍼포먼스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독보적인 그런 아이템은 이제 무릎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레드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무릎에 이제 음, 붓기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을 음,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거를 사용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사람들의 네, 좀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붓기를 빼는가 아니면 정말 통증을 완화를 하는가 그런 논문을 보면은 뭐 그렇게 그렇다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저 손목 다쳤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에다가 좀 실리콘 부항 같은 거 놓고 그다음에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빨간불 플래시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효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유행하는 거는 이제 그 손에 이렇게 쥐는데 그 장비가 이렇게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손을 좀 냉각시키는 그런 장비인데 이제 이 장비는 정말 논문 결과가 확실한 그런 장비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이제 테니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조금씩 리커버리가 빨라진다. 그리고 심박수가 낮아진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맷 프레이저도 그 게임즈에서 끝나고 나면은 바로 아이스 쿨러 열고 손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네, 정말 그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테크놀로지는 아니라서 그냥 진짜 얼음팩만 갖고 계셔도 그렇게 냉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냥 보면 잡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네네네 그냥 손으로 차가운 거 잡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훈련하면서 지장도 안 가고 퍼포먼스에도 도움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겨울에 솔직히 퍼포먼스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추운 데서 하면은 웜업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정말 운동하면서도 그 이 몸의 체온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차가운 음, 데서. 맞아요. 몸만 잘 풀리면 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네네네. 히터 좀 안 틀었으면 좋겠어. 네, 그게
어, 박스 안에서 히터를 많이 틀면은 문제가 저는 그 목이 엄청 말라지고 그리고 건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맞아요.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렌즈가 좀 뻑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월볼 이런 거 볼 때 위로 이렇게 보면서 할 때 그 뻑뻑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월볼 놓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회 전에도 항상 안약 넣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입이 말라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장기적으로 하는 스포츠들, 그러니까 뭐 마라톤이라든지 아이언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좀 많이 조언하는 게 입이 마르면은 산소가 잘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음, 입이 그래도 촉촉할 때 그때 산소 투과율이 더 좋다 그래서 네, 입 항상 이렇게 물 마실 때도 그냥 조금만 막 엄청 안 마셔도 되니까 그냥 입 젖을 정도만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음, 네. 좀,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그 본선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본선 진출을 만약 꿈꾸고 계신다면은 뭐 이번에 파이스트 스로우다운 아니면은 뭐 어반 웨이브 같은 좀 한국에 있는 대회들 아니면은 그 해외에 뭐 칼리스 게임즈 이런 대회들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로컬 스로다운에서도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 좀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면 좋은 것 같아서 어, 승조 코치님 혹시 대회 전에 꼭 하는 뭐 그런 습관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그 대회 시간표 있잖아요. 대회 시간표를 저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가까이 놔요. 아니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놓고. 음, 그래서 계속 그냥 그거를 찾아서 체크해야 되는 그 에너지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보면은 아 이거 대회 시간이 이때니까 이전에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핸드폰 배경화면 같은 데 두고 뭐 그런 거랑 이제 그 대회 하기 전 뭐 한 후 먹을 그때 먹을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걸 그렇죠. 미리 좀 항상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냥 기계처럼 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평소에 좀 뭐 항상 매일은 아니지만 평소에 그 대회 준비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대회를. 네네네. 네네. 네, 좋습니다. 랄프 코치님은 혹시 그 대회 나가면서 좀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쵸. 안 그래도 본선 나가면은 뭐 버터플라이라고 하죠. 그냥 속이서 약간 울렁울렁거리고 그러는 거 네네네. 네.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혹시 좀 음, 대처하시는 뭐 그런 습관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음, 이렇게 셀프 톡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음. 보통 약간 그런 현상이 있으면 심박이 약간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그렇게 흥분돼 있으면 맞을 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 그 뭐냐 4x4 breathing이라고 4초 아, 동안 네네. 숨을 박스 브리딩. 마시고 네네. 4초 동안 네, 숨 참고 4초 동안 숨 내쉬고 숨 내쉰 다음에 4초 동안 참고 그렇게 또 좀 하면은 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최대한 연습한 대로 하자. 네, 연습한 대로 하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많이 셀프 토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본선에 나가면은 일단 그 다른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해서 좀 전략과 다르게 가시는 음, 분들이 종종 계세요. 뭐 저도 당연히 음, 그랬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훈련에 했던 그런 전략들하고 배웠던 점들이 이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컨디션이 좋다 해도 마지막에는 항상 달릴 수 있지만 처음에 달린 다음에 그 털려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출력을 내지 못하니까 네, 전략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어, 안정이 되는 게 이제 본선 준비는 그 일주일 음, 전부터 아니면 2주일 전부터 시작이 되고 음, 그 음, 본선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는 그냥 그 준비한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적적인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음, 준비했던 대로 하자. 그게 나의 피트니스니까 그 피트니스만큼 더
큰 출력을 낼 확률은 적으니까 그냥 준비대로 음, 하자 이런 마인드셋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승종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스케줄을 이제 음, 일어나서 뭐 화장실 음, 사용하고 그리고 옷 준비하고 그리고 대회장까지 이동하는 거리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캘린더에다가 이렇게 미리 시간표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엄청 편해요. 기계적으로 정말 일어나서 그냥 맞아요. 이거대로 스케줄대로만 가면은 좀 완벽하게 리커버리랑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음, 대회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와드 끝나면은 엔돌핀이 엄청 많기 때문에 좀 음, 행복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냥 계속 대화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랬을 때 쿨다운 안 하고 그냥 계속, 어, 대화만 하다 보면은 음, 정말 45분 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미국 게임즈 선수분들은 진짜 와드 끝나자마자 그냥 인터뷰 이런 거 해야 되면 하고, 그리고 바로 숙소로 가서 자면서 음, 뭐 밥 먹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네, 습관화 시켜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면은 정말 그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본선 스케줄에 맞춰서 운동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전부터, 예를 들어서 주말 대회면은 금, 토, 일에 훈련을 최대한 강도 높게 뽑고, 쉬는 날을 오히려 그냥 네네네. 뭐 월화 쉬고 막 그러는 것도, 그렇게 몸에 좀 이렇게 익혀놓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평소에 오후 운동하는 사람이 이제 본선 가야 돼. 근데 본선이 주로 막 9시 막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걸 네네네. 준비해가지고 막 주말에 막 9시 먼저 세션 돌리고 하면은 그게 좀 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준비할 때. 네네. 음, 엄청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운동을 정말 거의 1년 동안 안 하다가 대회 나가서 하게 되면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뭐 아침밥을 먹고 아니면 조금 휴식을 하면서 직업을 가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침에 그런 이제 대회를 치러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졸리다 이런 음,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다플루자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벤트가 또 엄청 가장 힘든 이벤트가 그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와드인데 그게 또 8시 반인가 해요, 저녁에. 그래서 와, 그 정말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쯤이면은 정말 저는 잘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음, 그때 대회를 치러야 되면은 네,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대회 시간도 잘 체크하고 그리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RP 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그 템플릿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는 RP 좀 많이 이렇게 처방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RP로 사용을 하면은 오늘의 컨디션에 맞춰서 중량이랑 강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퍼센트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 퍼센트가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솔직히, 어, 지금 카메라 안 지금 보시나요? 다시 보입니다. 다시 아, 지금, 네,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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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퍼센트로만 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의 컨디션을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다 아니면 너무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리고 퍼센트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원RM 백스쿼트에 만약에 퍼센트를 잡자 그랬는데 원RM을 잡은 게 5년 전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뭐 부상이 있었고 아니면은 체중 감량이 있었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이제 좀 감안하지 않고 퍼센트를 잡다 보면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원RM 측정을 정말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원RM이랑 정말 지금 만약 오늘 원RM을 찾았다면은 그 두 개의 점수가 엄청 다를 수 있거든요. 무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원RM보다는 이제 RP를 더 의존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원RM이랑
어느 정도 이거는 내 확실한 원R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게 퍼센트 훈련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원RM 이 퍼센트로 하는 훈련은 나쁜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것보단 그냥 좀 다른 형식의 그런 훈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진적으로 만약에 이번 주는 백스쿼트 그 5개 그 대신 RP 7.5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5개 또 하되 RP는 8, 8.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정말 좀 반복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은 이게 이 중량이 내 RP 몇이구나 이 중량이 내 RP 몇이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제 훈련하면서 와드도 하고 그럴 때 그 RP에 대한 느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랄프 코치님은 혹시 RP 많이 처방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저도 항상 거의 RP를 주로 사용하고요. 근데 항상 저는 음, 괄호로 그, 약간 참고할 무게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적어놓고 무조건 네네네 제가 맞아요. 적어놓은 이 그러면 숫자에 도움이 됩니다. 대해서 뭐 집착하지 말라고 하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이제 뭐 크게 봤을 때 성장은 항상 우상향인데 근데 매일매일 이제 업다운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주마다 중량을 10% 이상으로 안 올려드리거든요. 어떤 뭐 그쵸. 리프트든 간에 뭐 예. 10% 이상 올리면은 뭐 부상의 확률이 10%보다 몇 배나 더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려봤자 저는 10%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6주 동안 올리면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네네. 네, 특히 1주차 사이클 1주차, 2주차 때 저는 무조건 욕심내지 말라고 네, 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저도 퍼센트는 한 정말 크게 올라가면 6%그 정도만 올라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거 음, 외에는 대부분 한 4%, 5% 이렇게 올라가되 뭐 횟수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횟수가 낮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프로그레션을 맞아요. 하는 거.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승조 코치님은 혹시 RP 훈련이랑 퍼센트 훈련이랑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지금은 편하신가요? 사실 RP 훈련은 운동을 좀 오래 해본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도 무조건 그냥 퍼센트로만 보고 퍼센트에 집착하고 RP라는 거는 이해도 못했어요. 만약 RP 7이라고 나오면은 그냥 70%로 계산을 하고 막 그렇게 운동을 네,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서 점점 내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 RP 뜻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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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정도로 힘든 거는 RP 뭐 9, 10 그리고 이제 뭐 와드 같은 경우들은 이제 7, 8 정도로 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RP 훈련을 저도 이제 막 이해가 돼서 좀 적용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그 회원님들한테 운동을 내드리거나 처방을 해드릴 때는 오히려 반대로 해요. 그냥 퍼센트로 아니면 무게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 퍼센트에 너무 집착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RP를 주면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네네네. 네 정말로 오래 하고 잘하고 싶고 그러면은 RP란 개념은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적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 네네. 네. 음, 제 생각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RP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중급자 아니면 입문자분들은 좀 그런 컨셉이 힘들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만약에 그 입문자분들이 퍼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만약에 원RM 스네치가 135파운드예요. 왜냐면은 이 기술 이런 거를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퍼센트로 가게 되면은 무게가 너무 빠르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5가 이제 근력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135파운드에 60%를 잡게 되면은 뭐 그냥 75파운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음,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뭐를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잘 안 들 수도 있고 좀 여성 선수분들 중 입문자분들 좀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오히려 RP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술적인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퍼센트나 RP나를 떠나서 일단은 그냥 가벼운 중량 50%, 60%이 중량에서 그냥 그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성 선수분들은 그 고중량을 잡을 때 고중량을 반복적으로 잡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5% 백스쿼트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면은 그런 훈련은 남성 선수분들보다 더 잘해요. 그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퍼센트 훈련을 하게 되면은 거의 남성, 여성 비슷하게 이렇게 처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남성 선수한테는 좀 많이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여성 선수분들한테는 좀 쉽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원RM이랑 거의 가깝게 훈련을 하는 중량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성 선수분들은 RP가 그만큼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대신 남성 선수는 그만큼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도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RP는 이제 중량 훈련에 많이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RP 그 중량 훈련 외에서도 RP는 항상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 제 생각에는 크로스핏에서 RP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제 와드를 했을 때 멘탈적으로 무너졌느냐 아니면은 근지구력, 근력 때문에 무너졌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런 RP라는 컨셉을 또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프렌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전날에 잠을 잘 못 잤거나 음주를 했거나 그래서 그냥 멘탈이 엄청 안 좋았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몸 상태가 좋다고 해도 멘탈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RP가 거의 8이나 9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몸 상태가 좋다고 해도 이제 출력을 못 내니까 거기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스쿼트 근지구력이 정말 최약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스러스터를 21개를 할 때 그때 허벅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뭐 한 5개 하고 떨어뜨리고 5개 하고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야 되면은 이제 근지구력에 대한 RP가 8이나 9이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트렌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와드를 했을 때 RP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회 준비할 때도 그렇고, 뭐 그냥 기본적으로 훈련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RP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와드 하면서, 오늘은 정말 힘들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거를 찝을 수 있으면은 약점이 조금씩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더 집중적으로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폐지구력에도 뭐 당연히 RP 페이스대로 뭐 만약에 로잉 속도가 1분 37초라고 했을 때 500m 그랬을 때 RP가 몇이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페이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와드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짐내스틱에도 뭐 토투바를 8개를 했는데 RP가 5개였다가 그 이후로 4개를 하는데 갑자기 RP가 9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복근에 대한 근지구력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그립적인 근지구력이 약하거나 그런 형식의 좀 약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RP는 항상 0에서 시작했다가 9나 10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속도 그리고 횟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RP 외에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의 훈련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velocity training이라고 해서 이제 역도나 아니면은 파워를 출력 그런 것들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쓰는 통계인데 이제 백스쿼트를 했을 때 뭐 중량은 일정하게 한다고 해도 이제 속도 얼만큼 빠르게 올라가느냐 그거를 이제 또 잴 수 있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이폰으로도 이렇게 바벨에다 점을 놓고
그렇게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걸린 속도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면서 만약에 속도가 뭐 이만큼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훈련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정말 파워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런 통계가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음. 한주 게이트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벨로시티 트레이닝을. 음. 네, 제가 알기로는 역도에서 많이 하고 아마 MMA 측에서도 조금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역도 아니라 육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음. 거기서는 뭐 100m 스프린트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네. 음.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팟캐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